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정말 세게 붙는 것 같습니다. 미국 탈냉전 후에 최대 규모로 유럽에 파병합니다. 자, 이런 현상 분석과 이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라고 하는 교훈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 한반도 정세, 이 군사 문제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0월 17일 디펜스 블로그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이 유럽으로 대규모 병력 이동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 육군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럽에서 실시될 예정인 디펜더 유럽 2020 훈련에 참가할 병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각지에서 차출된 2만여 명의 병력과 2만여 대의 장비를 비롯해 사전 배치 물자에서 동원된 13,0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될 것이며, 이는 지난 25년간 실시된 미 본토 주둔 병력의 유럽 전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부대는 5개 사단으로 제1기병사단, 82 공수사단, 1기갑사단, 1보병사단, 3보병사단 등이 동원 대상 부대이며 11개 주방위군 부대도 동원될 것이다. 이번 훈련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되는데 총 5단계로 구성되며 미군 전력뿐 아니라 나토 구성국도 참가할 예정이다. 야, 이게 보십시오. 5개 사단이 미 본토에서 지금 유럽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그 차량들, 그리고 선박들이 아주 많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2만여 대의 장비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자, 이 보십시오. 2020년 4월부터 5월 2달간에 걸쳐서 이 훈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를 했어요. 이게 왜 지금 발표를 했느냐? 바로 지난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뉴 스타트, 그 스타트 협정을 다시 체결하자. 이게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제 체결한 그 협정이죠. 거기에 이게 2021년까지인데 이걸 연장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푸틴이 하는데 트럼프는 싫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이 이제 블러핑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국방TV를 통해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블러핑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군비 암스 레이스, 나 이거 할 수 있다. 군비 경쟁 할 수 있다. 준비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푸틴 대통령의 블러핑, 즉 뻥카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 우리 지금 유럽에 지금 이 정도 파병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 계속 할 거야. 이제 어떡할래? 라는 압박을 러시아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이 동유럽 국가들을 확 미국의 편으로 당겨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훈련입니다. 디펜더 유럽. 그러니까 유럽 수호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은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마치 이게 작전 계획처럼 그래요. 이게 원래는 항상 이제 매년 3월달부터 5월달 사이에 한국에서 이런 대규모 기동 훈련을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안 하니까 유럽으로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1단계 전시 증원 연습입니다. RSOI. 우리도 키 리졸브 훈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RSOI. 즉 미군 물자가 증원돼서 들어오는 거, 그거 맨 먼저 하죠. 그래서 본토 주둔하고 있는 미 현역 부대, 그리고 주방위군 부대의 병력이 소집되어서 부대 편성을 하고 이동해서 유럽에 전개하는 훈련을 하는데, 독일과 벨기에에 지금 비축되어 있는 사전 배치 물자까지도 준비를 하고 아마 독일, 벨기에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2단계는 신속 대응 부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전역에서 동시에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 이 지역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조지아, 러시아는 그걸 이제 그루지아라고 불렀는데 그 조지아에서의 전투, 그리고 동유럽에서의 전투, 이렇게 두 가지 전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신속 대응 부대를, 조지아가 이제 작은 나라니까, 또 지난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그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를 수호하기 위해서
82 공수사단을 완편해서 수송기 편으로 조지아에 신속하게 전개를 한 것이 2단계. 3단계는 유럽 현지 부대 편성 완료 및 작전 준비를 합니다. 유럽 전개부대 4단 편성 완료를 하고요. 그래서 미 본토에서 가는 2만 명, 그리고 유럽 주둔하고는 미군 9천 명, 그리고 나토군 8천 명 해서 총 3만 7천 명이 부대 전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동 훈련을 하는 겁니다. 4단계, 그래서 이제 장거리 부대 진군을 도하작전, 보급작전 이렇게 해서 4,000km 이상의 진군 훈련을 한 거예요. 4,000km. 이야, 이거 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아마도 뭐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는 뭐 이런 훈련을 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4,000km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군사작전, 그리고 보급작전,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5단계는 부대 통합입니다. 이거는 뭐 작전 완료하고 나면은 좀 파괴된 부대도 있고, 조금 쌩쌩한 부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대를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항복하는 부대, 이런 걸 다 해서 부대를 통합해서 현지에서 안정화 작전하는 훈련, 이런 것까지 지금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작전 계획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말이죠. 자, 탈냉전 후에 최대 규모인 미군 병력이 전개될 훈련 장소는 어디냐? 자, 뭐 우리는 한반도 지도 이것만 봐서 여기에서 뭐 서부 전선에서 경기도 연천 파주에서 밀고 올라가고 춘천 뭐 그러니까 화천 양구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세계 지도 펼쳐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에서 지금 작전 수행을 합니다. 바로 폴란드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폴란드 위에 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을 통해서 작전을 하고, 이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는 전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시는 완전히 친러 국가죠. 그래서 벨라루시가 길을 열어준 상태, 거의 뭐 러시아 위성국이니까 길을 열어준 상태에서 폴란드가 지금 맞은 겁니다. 또는 그 위에 있는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가 맞은 거예요. 지금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미군이 벨기에와 독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을 보호해주면서 지금 러시아를 막아내고, 그리고 또 역시 이 조지아, 바로 흑해 연안에 있는 이 조지아를 러시아가 남쪽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82 공수사단을 비행기를 태워서 바로 여기 조지아에 전개를 시켜서 조지아를 보호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참 뭐 대단한 그런 전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만 보다가. 자, 지난해 트라이던트 정처 2018이라는 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대규모 훈련입니다. 미군이 증원하는 것은 최대 훈련이고 규모로는 두 번째 규모예요. 자, 이 트라이던트 정처 2018은 어떤 훈련이었냐? 러시아의 군사 위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정부의 요청으로 2018년 10월부터 11월에 실시된 대규모 군사 훈련입니다. 31개국에서 함정 65척, 항공기 250대, 차량 10,000여 대와 5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한 그런 훈련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31개국이 참가를 했고, 그래서 총 5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본토에서 미군이 2만여 명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 본토에서 증원되어서 오는 훈련으로는 지금 냉전 후에 가장 큰 훈련이 바로 이번 디펜더 유럽 훈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사꾼인 트럼프, 완전히 요즘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뭐 국제정치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장사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참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사꾼 트럼프의 연이은 유럽 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의 속내는 뭘까요? 돈 드는데, 돈 드는 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드는데 왜 이런 걸 할까? 자, 일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으면 안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 먼저 노르웨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접경 핀마르크 지역에 미국의 장거리 감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 줍니다. 노르웨이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죠. 북쪽까지. 그래서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일부분. 그래서 의외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극 쪽에 국경이 없습니다. 노르웨이가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는 정말 전략적 요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북극해. 아주 이제 앞으로 북극 시대가 되면 노르웨이가 최고가 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뭐 스칸디나비아 상국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중에서 노르웨이 GDP가 제일 높아요. 1인당 GDP가. 그래서 이 노르웨이가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 이 북극을 딱 감아 돌아간 이 지역에 러시아의 북방 함대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게 미군 기지, 미군 레이더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으로서는 러시아의 북방 함대를, 북극에 있는 북방 함대를 딱 보고 있으니까 그 기지를 노르웨이 제공해 주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노르웨이에 유럽 지역의 사전 배치 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 해병대 15,000명분의 사전 배치 물자가 노르웨이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 그것을 노르웨이가 우리 해줄게. 확대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러시아하고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15,000명분 우리 창고 더 크게 해줄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르웨이 주둔군을 좀 더 확대하자. 지금 현재 300명이 있는데 이거 700명으로 늘리자. 그리고 방위 분담금 더 증액시켜줄게. 이렇게 노르웨이가 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돈 많으니까 뭐 많이 주겠죠. 자, 그리고 작년에 했던 트라이던트 정처 2018 훈련 비용을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2천억 원을 부담을 해버렸어요. 훈련 비용을. 그 정도로 이제 노르웨이가 러시아에게 공포를 가지고 지금 미군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자, 폴란드.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지 않습니까? 국가 GDP, 1인당 GDP 전체가 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더 아래에 있죠. 그런데 매년 2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준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10억 달러도 안 줘요. 왜? 우리나라 1조 원 주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약한 폴란드가 매년 2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지금 6개 있는데 7개 이상으로 늘리자. 그리고 폴란드의 최대 미군 기지 이름을 캠프 트럼프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친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냥 옆에 벨라루스고, 그 벨라루스는 뭐 러시아의 리모컨이면 다 작동되는 나라니까 러시아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겁나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친미 정책을 하는데 미국제 무기 구매를 확대합니다. 이제 F-35도 살게. 그리고 이지스 어쇼 배치하라. 배치. 그리고 유럽군의 창설을 반대합니다.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야, 우리 EU가 미국보다 전체로 다 합하면 GDP도 더 높고 인구도 더 많은데 왜 우리가 나토 해가지고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지휘를 받아야 되냐, 우리 유럽군을 만들자 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있어요. 폴란드는 싫다, 유럽군 하지 말자, 나토 그냥 하자 그대로, 이렇게 지금 폴란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하고 반중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관련해서 폴란드 최대의 통신회사가 화웨이가 이제 백도어 신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강력하게 처벌해버렸죠. 이렇게 폴란드는 미국에게 협조, 완전히 그냥 착 달라붙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내에 아파지아 공화국이라고 자치공화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런데 유엔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지아 분쟁으로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아파지아를 인정하고 그 아파지아 민병대를 지금 9월달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9월달, 지난달부터 조지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그 아파지아의 민병대를, 그 아파지아는 그걸 국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무기도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겁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는 큰일 난 거죠. 안 그래도 12년 전에 지금 이제 러시아군에게 한번 밟힌 적이 있는데 겁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친러 성향의 총리가 사퇴하고 현재는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리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흑해 중동 지역의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성 어필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흔들흔들하면서 크림반도를 뺏겼잖아요, 러시아에게. 그러니까 이 흑해 크림반도 바로 코앞에 이 조지아가 있으니까 만약에 터키가 지금 러시아로 붙어버리면은 터키를 대신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즉 러시아의 남부 지역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우리 조지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조지아에 미군 좀 들어와 주세요. 좀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 구조, 원래는 소련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 전체가 다 소련제 무기였죠. 그것을 이제 소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이제 미제 무기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러시아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안 한다. 미국이다, 미국.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구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훈련에 이 조지아를 구해주기 위해서 82 공수사단을 비행기에 태워서 바로 그냥 신속 전개해주는 그런 훈련까지도
하는 거죠. 돈이 드는데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미국과 동유럽의 협력입니다. 자, 미국은 발틱 3국을 거점으로 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 모스크바를 그 서쪽에서 압박하고 또 남쪽에서 압박하는 이중 압박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자, 발틱 3국을 거점으로는 INF, 즉 중거리 핵무기 폐기 협정이죠. 그것을 이제 취소로 공군력 전개 이런 것들로 러시아를 압박합니다. 이 발틱 3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불과 600km입니다. 그러니까 500km 이상의 중거리 무기, 지대지 무기는 안 한다라고 했던 그 INF를 폐기했으니까 이제 600km짜리 무기 얼마든지 미국이 지금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틱 3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에 600km, 700km짜리 탄도탄, 단거리 탄도탄만 갖다 놔도 모스크바 그냥 10분에 그냥 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발틱 3국은 미국의 주둔에 따른 안보 리스크 감소로 경제적 효과가 극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국가적 신용도가 올라가니까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죠. 또 해외 이 금융사에서 체크하는 국가 신용도의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이다. 미군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미군이 들어오면서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어요. 발틱 3국과 폴란드는. 자, 이 조지아는 러시아와 터키를 동시에 압박 가능한 전략적 요충이죠. 지금 터키가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터키가 진짜로 러시아에게 떨어져 나간다면 이 조지아를 딱 거점하고 있으면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터키를 동시에 딱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나가도 흑해죠. 흑해의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아닙니까?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본거지죠. 여기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흑해와 중앙아시아의 영향력 확대의 교도보다 우리 조지아가, 그러면서 또 역시 미국이 들어오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따른 경제 안정, 그래서 미국에게 지출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해서 얻는 신용도 인상에 따른 그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조지아는 이제 인식을 하고 계속 미군에게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량국 위협 확대에 따라 번지는 미군 유치 경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제정치에서 자주성과 안보 교환 동맹이 바꾸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주성을 올리면은 안보가 내려가고, 안보를 올리면 자주성이 떨어지는 이 교환 동맹의 법칙이 있어요. 자, 동유럽 권역에서는 미군 좀 보내줘요. 예, 자주성 좀 상실해도 좋아요.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면 더 좋아요. 왜? 안보가 튼튼해지면 국가 신용도 올라가고 경제력도 더 강화되잖아요. 일본, 미일 동맹 강화해서 역시 그런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아시아 권역, 미군 재배치합시다. 필리핀, 미군 떠나갔죠. 다시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베트남이고 뭐시고 전부 다 지금 미군 재배치합시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주성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희한한 이야기들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장사꾼 트럼프, 그를 공략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대미 전략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아주 싼 값으로 미군을 사실은 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청구서를,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이것을 걷어차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가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자주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의 비용을 투자해서 자주성을 약간 올리고 그 대신 미국을 계속 활용하면서 더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분 나빠도, 좀 안 이꼬워도 우리의 현실적인 이익이 과연 뭐냐라는 거 잘 판단해야지. 감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감정적으로 하면 가정도 감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조그만 구멍가게도 감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감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통치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과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거냐, 자기 회사를 과연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거냐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국가를 정말 우리 가정, 우리 회사와 똑같은 감정이입을 시켜서 내가 이게 내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조금 내가 힘들어도, 조금 기분이 상쾌하지 못해도 저 센 나라를 우리 거로 만들자. 기업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돈 끌어서 은행 가서 조금
이렇게 좀 웃으면서 돈 끌어와서 더 이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업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 슬기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주성 그리고 안보라는 현실성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는 게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자주야 라고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